MSG 조무료, 예, 그 달콤함의 비밀, MSG 아스파탐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감미료죠, 감미료. 예, 인공 감미료. 콜라, 사이다 같은 보통 이온 음료, 특별히 다이어트 소다, 예, 다이어트 탄산소다. 거기에는 이 아스파탐이 거의 다 들어가요. 이 아스파탐이 이제 인공 감미료인데 우리가 사 먹는 음식에는 거의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어디에? 아이들 이유식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사 먹는 모든 음식. 그래서 조엘 펄먼 박사가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라벨링 되어 있는 모든 음식은 예, 슈퍼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음식에는 아스파탐이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라면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비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비만의. 그래서 MSG 아스파탐 조미료 죽여주는 맛의 비밀 뇌의 암을 유발하는 조미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한번 보겠는데요. 아,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분이 있는데 백혈병을 가진 그 20대 초반의 그 대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어려서부터 이 친구한테 초콜릿을 줬어요. 이제 백혈병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거의 회복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됐는데도 옆방에 있는 그 환우분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도 계속 초콜릿을 달라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에 대해서 알려주고 여러 가지를 다 알려드렸는데도 이 엄마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이 아이에게 초콜릿을 공급하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도 드물죠. 요새 초등학생들도 이 초콜릿의 인공 감미료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저한테 뭐 화를 내고 막 이제 그러셔서 제가 참 애먹은 기억이 있는데 자, 오늘 이게 인공 감미료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이게 뇌가 보이죠. 약간 뇌가 호두같이 생겨서 이게 뇌 신경이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호두 많이 먹잖아요. 비타민 B12하고 호두를 먹는데 뇌 모양이 꼭 호두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익사이토톡신 이게 흥분 독소, MSG 아스파탐이 이제 뭔지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자, 요 MSG 하면 보통 이제 미원, 다시다 이런 조미료 정도로만 아시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마시는 모든 그 음료수들 있죠. 거기에는 MSG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모노의 M자, 소디움의 S자, 글루타메이트의 G자는 대부분 이 MSG는 이 아스파탐은 보통 이제 그 조미료로 많이도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 아미노산으로 뇌의 특별한 이거 뉴런의 신경 단위에 반응해서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유도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 밖에서 거의 다 외식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죠. 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순수하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이 뇌가 계속 치명적으로 이 뇌의 신경 독소가 이 뇌신경을 계속 파괴시키기 때문에 자, 시상하부 안에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혈내 장벽, 뇌를 둘러싼 이 액체와 혈액막 사이에 이 혈내 장벽이 약한 사람들은 이 조미료 MSG가 들어가면 뇌를 손상시켜요. 근데 이제 요새는 어려서부터 지금 부모님들이 너무나 MSG에 익숙하도록 아이들을 길을 들여서 이유식에도 지금 MSG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스파탐하고 자, 러셀 블레이록 박사가 그의 익사이토톡신이라고 하는 The Taste That Kills, 죽여주는 맛, 예, 뇌를 자극하는 흥분제에서 간단하게 표현한 것처럼 이 익사이토톡신이라고 하는 흥분 독소는 그 뜻처럼 이 뇌세포를 흥분시켜서 죽이는 독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조미료가 이름이 둔갑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을 못 하세요. 오늘 그 MSG의 또 다른 이름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실 때 그거를 다 파악해 보세요. 자, 왜 요새 비만증이 유행하냐면 MSG가 대부분의 원인이에요. MSG가. 사 먹는 음식들은 다들 맛있어 하세요. 순두부찌개를 집에서 끓이는 것과 사서 끓일 때 달라요. MSG 사용에 차이가 있겠죠. 자, 어떤 쥐도 자연적으로 비만이 되지 않는데 비만쥐를 만들려면 과학자들이 쥐가 태어나면 즉시 MSG를 주사를 해요. 그러면 요 정상쥐가 이렇게 3배 이상 뚱뚱해져요. 그래서 MSG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MSG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만쥐를 만들어서 이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장애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증이 와요.
MSG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상고병을 달고 살게 돼요. 비만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 MSG는 췌장이 생산하는 인슐린 양을 몇 배나 늘려준대요. 3배나 늘려주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뭐 쑥쑥쑥쑥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해지는 거예요. 췌장암에도 걸리기도 하겠지만, 자, 요 MSG는 시상하부에 손상을 끼쳐서 이게 비만이 되기도 하고 작은 키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도 하고 유성생식과 같은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유도해요. MSG를 어려서부터 먹으면. 또한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요새 오늘도 오신 분들이 어제도 이제 이 공황장애 때문에 요새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뇌세포를 다 파괴하는 그 MSG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혀가 아예 MSG가 안 들어가면 맛으로 인식을 안 해요. 근데 오늘 놀라운 다큐를 한번 보실 거예요.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 MSG가 주로 뇌세포를 파괴하고 멀미, 구토, 편두통, 우울증. MSG를 많이 먹어서 요새 아이들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심장에 헐트어택 같은 심장질환이 이제 오는데 불행하게도 MSG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그죠? 그런데 다른 명칭으로 위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이게 상품명을 보면 뭐 글루타민산 인조고기 뭐 이러면은 MSG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별하시면 되냐면 MSG의 몇 가지 유사 명칭 다 요거 보시면 어때요? 크림 오브 베지터블 돼 있으면 채소자만 들어가면 여러분 무조건 건강한 줄 알고 사는데 뒤에 보면 다 MSG 바글바글해요. 예, 캔에 들어있거나 뭐 하여튼 슈퍼에 파는 모든 이 베지테리안 음식에 보면 다 MSG가 풍부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크림 오브 베지터블에 MSG, 이거. 이 어니언 칩에도 라면에는 말할 것도 없고 햄버거에도 콜라에도 감자칩에도 예, 스프에도 드레싱 소스에 MSG가 또 가장 많죠. 드레싱 소스를 채소를 먹는데 살이 찌는 분들은 뭐냐면 MSG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드레싱 소스가 범인이에요. 사실 샐러드에 드레싱 소스 없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음식물 배합법에서 샐러드 먹는 법 알려드렸지만 소스 없이 먹는 게 최상입니다. 원래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마요네즈 바글바글하죠. 지금 MSG 바글바글합니다. 뇌를 손상시키는 콩기름에 옥수수 기름에도. 자, MSG의 몇 가지 유사 명칭을 보면 글루타민산염 인조고기.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MSG인지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글루타민산 효소 추출물 이러면 되게 건강해 보이죠. 젤라틴 효모 영양소 이러면 진짜 넘어가. 영양의학적으로 모르시면.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이러면 식물성 단백질 그러면 건강식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자, MSG의 위장된 이름들을 기억을 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글루타민산염 인조고기, 글루타민산 효소 추출물, 젤라틴 효모 영양소,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예, 요게 뭐 된장, 간장, 고추장부터 아이들 이유식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명칭들을 그래서 아주 지금 또 변종된 신종 명칭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레싱 소스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이들 이유식에 들어갈 정도면 여러 가지 명칭으로 MSG를 감춰서 보는 사람을 뭘로 만든대요? 뭘로 만든대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이거로 만든대요. 자, 식품회사들은 MSG가 음식의 맛과 냄새를 증가시키고 상업적 식품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센트럴 너브 시스템을 계속 마비시켜요. 그래서 MSG에 완전히 익숙해서 중독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아빠들이 집에서 아무리 요리를 해줘도 집에 거 맛없다고 밖에서 사 먹고 오죠. MSG에 중독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뇌를 파괴하는 음식물 첨가제의 사용을 중지한다는 것은 이 식당 같은 데서는 참 어려운 그 유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방에 있는 식료품,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보면 모든 것에 MSG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 딱 열면 드레싱 소스 쫙 옆에 있는 거 보면 다 케찹에도 MSG가 예, 많이 들어있고 스프, 과자칩, 라면, 햄버거, 육수, 샐러드, 드레싱 그리고 요새 밀키트로 나오는 거에는 다 MSG가 바글바글 하겠죠. 예, 옥수수, 식용유, 조미, 육즙 이거 다 MSG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새 비만이 너무 많죠. 예, 비만은 질병의 그냥 표지자로 보셔도 되는데 자, MSG 그 조미료도 문제이지만 아스파탐 역시 흥분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들, 드링크 모든 음료에
아스파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거 역시 뇌를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이 뇌 신경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흥분 독소가 있는데 자, 아스파탐은요 서서히 지능을 파괴하고 순간 기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스파탐은 무기로 국방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많이 암에 노출되냐면 사 먹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아스파탐이 많이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 그래서 두 가지 아미노산과 메탄올을 가지고 아스파탐을 만드는데 실험에서 뇌에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다. 그래서 1983년 소프트 드링크의 첨가제로서 공식적으로 그런데도 묵살되고 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모든 이온 음료들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 드링크에 이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 식약청 FDA에서 아스파탐을 먹었을 때 두통이 있거나 사실은 살이 찌는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게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 이게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콜라하고 사이다 또는 뭐 주스 이게 밥 먹으면서 콜라, 사이다, 주스를 같이 먹어요. 예,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상류층 아이들이. 예, 빵 먹으면서 우유 먹고. 그래서 거기에 다 MSG와 아스파탐에 중독이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예,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비만지는 아스파탐이나 MSG가 들어가면 3배, 4배로 비만해져요. 그래서 두통이 간헐적으로 있고 어지럽고 먹어도 이게 지금 영양소를 파괴시키니까 현기증이 나고 멀미, 구토, 그리고 뇌졸중, 중풍, 경련, 그리고 눈동자가 가물가물 흐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불만족 사항을 무시하고 소프트 드링크로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다는 것은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자, 아스파탐의 아주 치명적인 위험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스파탐이 든 이제 이런 인공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 같은 거를 계속 드시면 비만이 와요, 비만. 인공적인 감미료는 이 대장의 세균총을 다 이렇게 변형시켜요. 그래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많이 오고 그리고 비만이 되고 그다음에 이 몸에 설탕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게 단맛에 대한 이 감각이 없어요. 자연적인 단맛에 대한 감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아까 비만지처럼 아스파탐이나 인공 감미료에 어려서부터 이게 길들여지면 이 몸의 이게 체중에 대해서 이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아스파탐의 아주 치명적인 위험도를 보면 첫째, 요새 현대인들이 아스파탐에 중독이 되고 MSG에 중독이 돼서 비만도가 상당히 위험하고 두 번째, 요새 신장의 사구체가 기능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장 기능의 손상도 MSG와 아스파탐의 영향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신장이 손상되는데 MSG가 특별히 다이어트 소다 있죠. 탄산음료, 탄산소다 음료.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장을 손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아스파탐이 함유가 돼 있어서 신장이 많이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왜 대장암이 그렇게 많냐면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심장질환과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증후군 질병이 메타볼릭 신드롬에 의해서 아스파탐 음료나 또는 MSG에 길들여지게 되면 이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당뇨병이 많이 유발이 되고 심장,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을 비롯한 이 질환이 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MSG와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가 아주 영향을 미치고 제2형 당뇨병도 그다음에 이제 이 뇌 건강이 아주 악화가 되기도 하고 암에 아주 소량의 even in low amount 아주 소량의 아스파탐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유방암 그리고 리버 캔서 간암 그리고 nervous system cancers 이 신경계통의 모든 질환들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그리고 종양에 대해서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성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 아스파탐이 아주 소량이 들어간 것만 먹어도 이 암에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말할 거 없고 정서장애가 와요. 특별히.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의대생들이요, 약대생들이 희한하게 외국에 유학 간 친구들이 이 공황장애 때문에 오시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식사하고 오셔서 노곤하니까 이렇게 주무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그 뭐 다 떨어져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씩 깨요. 그죠? 그래서 멘탈 디스오더 같은 이게 패닉 디스오더 같은 이 공황장애와 정서장애가 요새 젊은 친구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해봐서 아시겠지만 요새 아이들 참 무섭지 않아요? 들이받잖아요. 이렇게 안정적 우리 세대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들끼리 졸업할 때까지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대화도 안 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게 스킨십도 안 되고 정서장애 있는 문제가 우리 아이들이 먹는 패스트푸드에는 거의 다 아스파탐과 MSG가 가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티즘과 같은 자폐 증세. 예, 그 자폐에도 비타민 B1, B2, B3, B6, B9, B12가 B군이요. 자폐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뇌병병에 그래서 수많은 논문들이 하버드 논문에도 보면 알츠하이머인가 비타민 B12 결핍증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는 것처럼 뇌병변이 있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도 40대 50대에 자꾸 망각증 기억상실 막 이렇게 이렇다고 하면 비타민 B12 결핍증을 의심하셔야 돼요. 자폐에도요 비타민 B12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MSG 이런 거 엄마가 임신 중에 예, 이런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음료 임신 중에 소화가 안 되니까요 사이다 콜라를 달고 사시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 드링크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모들이 식생활을 잘못하면 아이에게 그게 유전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런 인공 감미료 대신에 뭘 드시는 게 좋으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 허니, 예, 그리고 이제 메이플 시럽, 예, 단풍 시럽, 그리고 코코넛 슈가도 괜찮습니다. 코코넛 슈가도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고 퓨레 과일들 그래 뭐 사과나 버나나 그리고 데이츠 대추 야자 있죠. 대추 제가 그래서 로푸드 할 때 쿠키나 과자나 빵 이런 거 만들 때 데이츠로 단맛을 내요. 예, 그러면 굉장히 고급진 단맛이 나요. 그래서 이 대추 야자 있거든요. 대추하고 틀려요. 대추 야자는 상당히 당도가 높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13개의 이 상점에서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과 제품을 봤더니 넘버원이 뭐냐면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세상에 신생아들에게 이 위험한 아스파탐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식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 소다. 이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소다 하면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다이어트 음료들, 탄산 음료들 다 건강식인 줄 알고 드시는데 알고 봤더니 예, 이 뇌 중추신경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신경독소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고 껌에도 들어가 있어요. 로제에도 들어가 있고 핫초코에도 들어가 있고 요거트 슈퍼 나오실 때 맨날 요거트 하나 휙 던져갖고 나오시는데 자 요거트에도 뭐가 많다? 이래서 유방암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호르몬성 음식에. 그 다음에 블랙퍼스트 시리얼. 아침에 시리얼이 건강식인 줄 알고 아침에 우유에다가 시리얼도 드시는데 거기에 보통 대부분의 시리얼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MSG와 아스파탐이. 그 다음에 슈가프리 케첩. 예. 무설탕 케첩에도 아스파탐이. 예. 오히려 그냥 설탕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인공 감미료보다 차라리 설탕이 훨씬 더 낫대요. 좀 이따 보세요. 그 다음에 잼과 젤리 애들, 무화과 잼, 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포도잼, 무설탕 잼인데 오히려 설탕보다 더 위험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딩에도 그 다음에 이제 향기 나는 물이나 요새 막 이렇게 물 사 드실 때 복숭아 향 나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데도 지금 아스파탐이 많이 감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사탕들 그 다음에 그 식사 대용 쉐이크나 요 바들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키트 이렇게 드실 때 3번이 남는 분들은 요걸로 건강 바를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 이거 물려 쌀 조청 살짝 녹여가지고 거기다 얘 넣고 견과류 좀 뿌리고 크랜베리 같은 거 넣어서 쇠 쟁반에다가 은쟁반에다 딱 넣고 쫙 펴서 이렇게 냉동실에 넣고 굳히면 그게 뭐예요? 바예요, 바. 예, 에너지바. 에너지바 이렇게 간단한데 예. 그리고 저희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사 대용 그 쉐이크나 바에도 이게 많이 들어있고 페인킬러, 진통제에도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아스파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 환자가 중증일수록 진통제를 드시면 진통은 억제될 수 있으나 여기 아스파탐이 서서히 뇌를 이렇게 중독시켜서 잠들게 하죠. 그 다음에 이게 씹는 비타민들 있죠. 아이들이 비타민 제제 안 먹는다고 자꾸 씹는 거, 뭐 사탕 비타민 이런 거에 인공 감미료가 다 들어가 있어서 대신에 메이플 시럽이나 코코넛 슈가나 과일로 된 사과나 바나나나 대추야자 같은 퓨레들 이런 것들 로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아스파탐의 치명적인 위험도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왜 이게 공황 증세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되게 사 먹는 이 패스트푸드에는 거의 다 뭐가 제브라피쉬가 인간의 유전자 90%가 유사한 아이들도 아스파탐 인공 감미료를 안 먹어요. 아예 안 간 거 보셨죠 아까 두 개의 뭐 실험밭에서 보니까 설탕물에는 개미들이 다 모이는데 아스파탐이 있는 데는 하나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암에 노출이 되고 다 이 대사장애 증후군에서 비만과 당뇨병이 유발이 되는 겁니다. 고혈압, 고혈당을 비롯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인공 감미료가 모두가 다 위장이 돼 있어요. 사 먹는 음식 모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주부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밀키트를 사서 이렇게 드시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주부들도 이제 건강을 좀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2명 중에 하나가 거의 다 암에 노출될 정도로 이런 게 채식이라고 다 위장돼 있잖아요. 건강식이라고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다 위장돼 가지고 아스파탐과 이런 그 MSG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경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탕과 아스파탐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설탕은 탄수화물이고 당인데 그래서 개미가 음식으로 인식하고 먹는데 아스파탐은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이라 이 죽은 음식이에요. 유전자를 다 교란시키는 음식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다 병에 걸려요. 개미에게 미각 수용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이 개미조차도 먹지 않는 이 아스파탐을 계속 먹어서 우리의 유전자가 대사장애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다 병들고 그래서 제브라피쉬는 유전적인 특성의 사람과 90% 정도 일치하는 물고기인데 인위적으로 고지혈증을 일으킨 제브라피쉬한테 아스파탐을 투여했더니 심각하게 이게 헤엄 능력을 상실하고 두뇌 운동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결과 비만,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아스파탐을 먹게 하면 이 소프트 드링크나 이런 패스트푸드를 먹이면 거기에 거의 다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원인이 우리가 이 인공 감미료에도 상당히 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상담했던 환자들이 기억이 나요. 그 아이가 그 자폐가 있었는데 엄마가 그 임신을 했을 때 속이 자꾸 울렁울렁거려서 그 음료수를 계속 달고 살았대요. 콜라하고 사이다를. 근데 보니까 아스파탐이 우리 아이들의 그 자폐가 생성되는데도 한 원인이 된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은 걸 생각했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 먹는 음료들도 상당히 많이 그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희대 지금 의학영양학과 이정민 교수님이 아스파탐이 뇌에 암을 유발한다는 워싱턴 대학의 올리 박사님의 이 논문 때문에 막 발칵 뒤집혔어요 과학계가. 그래서 이 아스파탐이 그 특별히 대사과정에서 메탄올과 프롬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유해성 물질로 전환이 되는데 요 유해 물질들이 사람의 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 같은 이 신경계통과 뇌세포의 활동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는 이미 과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